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평당 단가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품에 따라 다 다른데 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아울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꿀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인테리어 견적서 잘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인테리어 견적 잘못 받아가지고 호갱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의 견적을 받았는데 추가 금액이 1,000만 원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견적서를 꼼꼼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견적서를 꼼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인테리어 기준을요 차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자, 우리가 벤츠에 가서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사양도 다 다른데 꼭 인테리어 업체에다가 그렇게 물어보세요. 차는 그렇게 잘 고르시면서 인테리어 업체에 와가지고 평당 얼마예요? 평당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테리어를 평당 단가로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품에 따라 다 다른데 차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평당 얼마예요? 라는 기준으로 잡고 공사에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 문제기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너무 저렴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견적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적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저희 회사 견적서 양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 견적서 양식이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가설공사부터 샤시공사까지, 그리고 기업이윤, 공과자피, 마진, 거기다가 부가세까지 있겠죠. 그런 내용까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디테일한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공사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소음반, 현장정리, 행여가, 입주청소, 폐기물 처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음반은 말 그대로 집 나르는 거, 그리고 현장정리는 현장에서 청소하는 거, 그리고 행여가는 구청에다가 이제 확장을 했을 때 신고하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입주청소는 공사가 다 끝난 후에 청소해주는 거, 그리고 폐기물 처리는 공사장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처리해주는 비용이죠. 이런 내용도 면밀하게 품목당 얼마, 여기는 어느 정도에서 얼마, 이것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엘리베이터 사용료라든지 엘리베이터 부양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나중에 추가 금액에 대한 발생을 억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 필름 공사도 볼게요. 우리가 공사를 문짝을 다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샤시를 다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용을 좀 아끼시는 분들은요, 아니면은 현장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바꾸실 필요가 없는 집들은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도 도어 한 세트당 얼마, 샤시는 요만큼에서 얼마, 이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겠죠. 가구공사가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싱크대도요 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하이그로시부터 LPM 아니면은 도장 제품, 도장이 굉장히 고가인데 막 이런 식으로 제품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 싱크대를 원해 라고 생각을 하신 거를 인테리어 업체에 반영을 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싱크볼도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일반적인 싱크볼은 5만원에 7만원짜리도 있는데 도유라 싱크볼 같은 경우는 50만원이 넘어갑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되거든요. 후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후드는 얼마 안 하는 제품도 있어요. 한 6만원, 7만원대 이런 제품도 있는데 탄소 필터 엘리카라고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본 300만원 이상부터입니다. 해외 직구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 3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어떤 사용을 하실지 면밀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가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적절한 합리적인 비용을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공사는 올 철거를 할 거냐, 부분 철거를 할 거냐, 아니면 마루가 깔려 있으면 마루 철거는 보통 별도거든요. 그런 마루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화장실 공사,
저한테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긴 화장실 한 칸 하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딱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정말 공사 싸게 하면은 저희 회사 기준에선 200만 원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350 이상부터 공사를 많이 하세요, 고객님들이. 자, 이런 비용 차이가 왜 발생을 하냐? 변기 차이만 해도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비메이커나 사제 제품 같은 경우 변기 하나에 7만 원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비데 일체형 같은 경우는 제품마다 다르지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도 있고요. 세면대도 기본 15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제품과 그리고 메이커 있는 제품과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타일도요, 시공법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굉장히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타일을 붙일 때 우리가 기존 타일에다가 덧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타일을 전부 다 드러내고 떠붙임용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도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철거 비용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떠발이를 했을 때 시공비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타일을 큰 타일로 붙일 경우에는 타일이 떨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소재를 에폭시로 붙여야 돼요. 에폭시는 뭐냐? 돌 붙일 때 쓰는 소재거든요. 에폭시로 할 땐 시공비가 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견적을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명 공사. 조명은 우리가 뭐 제품 사보셔서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보시려면 제품 품목당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보시고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타일 공사가 있겠는데 타일 공사에도 마찬가지예요. 현관 타일, 베란다 타일, 주방 타일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 타일을 드러내고 할 거냐 아니면 덧방을 할 거냐, 여기서 비용이 상이하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도배도 마찬가지겠죠. 도배도 합지가 있고 실크가 있고 수입벽지가 있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할 건지에 대한 비용을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현장이 험한 경우에는 면을 잡는 노무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상태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목공사도요, 몰딩, 도어 공사 다양하게 있는데 도어도 제품에 따라 단가 차이가 있을 거고 몰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한 사양을 파악해 보시고 공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구방 벽면에 이보드 시공이라는 걸 붙여놨는데요. 입구방에 이보드 시공을 하는 이유는요, 외벽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이 쓸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다 이보드를 대면 훨씬 더 곰팡이나 습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드 시공을 해놨는데 이런 면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인테리어 업자랑 같이 현장 실측을 했을 때 곰팡이가 쓴 부분은 이거는 나중에도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이제 계약서 쓰기 전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비공사는 자, 여기도 바닥 방수라고 해놨는데 바닥 방수는 화장실 방수입니다. 화장실을 드러내고 방수를 할 건지 아니면 덧방을 할 건지 정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샤시 공사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많이 하시는 게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샤시에서도 많이 하세요. LG 샤시 하면 얼마예요? 현대 샤시 하면 얼마예요? 이건 창호 하면 얼마예요? 아니면 한샘 거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샤시 사양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LG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LG는요, S3, S5, S7 이렇게 슈퍼세이브 기준으로 해도 등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 제품의 등급뿐만이 아니라 유리 두께에 따라도 단가 차이가 있어요. 유리 두께도 22mm냐, 24mm냐, 26mm냐 이런 유리 두께에 따른 단가 차이도 있고요. 또 유리에 대한 제품도 또 달라요. 로이 유리를 쓸 거냐 아니면 유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폐유리를 쓰거든요. 폐유리는 뭐냐? 유리가 두 겹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뭐 공기층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르곤가스를 주입할 거냐, 이렇게 단열 성분을 얼만큼 넣을 거냐에 따라서 샤시 단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아보실 때는 반드시 샤시의 사양만 보실 게 아니라 어디 회사 제품만 보실 게 아니라
이 제품에 어느 정도 그레이드로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견적서 읽어보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쉽고 어렵지 않았죠?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자, 이렇게 견적서를 화장실 하나에 얼마다, 여긴 샤시 하나에 얼마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업체가 견적서를 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공부를 철저하게 하고 내가 이 제품으로 이 정도의 마감 처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호갱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색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업체 측이랑 적절하게 조율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호구가 되는 일이 없게 공사를 다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